1쪽에 한번 보시면은 기본 이념에서 지적하고 등기하고 그 비교. 자, 지적에서는 우리 직권으로 등록을 하죠. 직권 등록주의. 그런 반면에 등기는 신청주의죠. 당사자 신청 주의 이렇게 보시고, 신청, 그 다음 직권, 그 다음에 지적은 실질심사라고 했죠. 실질심사를 하는 반면에 등기는 형식적 심사. 이거는 실질, 이거는 형식적 심사. 나머지는 뭐 등기든 지적이든 우리 아까 형식주의를 취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등록주의. 우리 등기도 형식으로서 등기를 갖춰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고, 또 거기 효력 요건이다. 거기 등기에 거기 성립요건주의다, 갈로 열고 형식주의다 이래 돼 있는데요. 거기 성립요건이란 말도 있지만은 거기다가 효력이라고 말씀해요. 효력. 그 물권 변동에 관한 효력으로서 우리 소유권이 넘어가 이전되려면은 등기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 근데 이제 성립으로 보는 거는 주로 설정 등기들.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뭐 저당권 설정. 등기도 우리 설정 등기한다, 이전 등기한다, 또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등기가 많아요. 그 중에서 매매 같으면은, 매매는 두 당사자가 합의만 있어도 계약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성립되죠. 당사자의 여러분 저하고 땅 사고 팔자라는 합의만 있어도 낙선 계약으로서 계약은 성립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분에게 이전적 효력이 발생하려면은 등기 이전 해 가셔야 된다 했습니다. 형식을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전세권. 자, 우리 전세권은 그러면 여러분하고 전세권 설정합시다라고 보증금 7천에 부동산 2년 계약을 해서 계약만 해도 전세권이 성립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전세권 등기해야 되죠. 전세권은요, 두 사람이 계약서 쓰고 입주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다 뭐 설정 등기 안 하면은 전세권 자체가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임대차로서는 성립되어 있지만은 전세권으로 성립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으로서 성립하려면은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안 했대요? 해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등기는 성립 요건으로서 등기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형식 법률 행위에서 보면은 요식행위라 해요. 요식행위가 있고 불요식행위가 있어요.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만이 법률 행위로서 성립하는 걸 요식행위라고 합니다. 요식행위고, 그렇지만 우리 일반적인 계약들은요 불요식행위입니다. 근데 전세권은 요식행위예요. 근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하면, 요식행위인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하게 되면은 이 전세권으로서는 성립도 안 되고 효력도 발생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임대차 계약으로서는 성립도 됐고 또 불효력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등기 전세를 또는 채권적 전세라고 하는데, 임대차로서는 효력을 인정해요, 안 해요? 하죠. 여러분 저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서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나 놓고 기간은 2년 하고 보증금 7천만 원 해가지고 아파트 전세를 계약서를 쓰고 다 했다 하더라도 설정 등기 안 되면은 전세권은 아닙니다. 그냥 임대차로서. 그래서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이라도 하였으라 인정될 때는 임대차 계약으로는 효력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세권 같은 거는
또 영유물, 담보물권 이런 거는 성립 요건으로 등기해야 돼요. 이게. 됐죠? 자, 그러면 매매, 증여, 교환 이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에서는 등기가 성립 요건입니까? 효력 요건입니까? 효력이잖아. 성립은 이미 돼 있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저거 아까 의사주의 계약은 합의만 되면 성립되는 거예요. 낙선 계약이에요. 그렇지만 전세권은 설정 등기가 돼야 성립하고, 그렇지만 매매, 증여, 교환, 대물 변제 이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전적 효력이. 됐죠? 자, 그러면 등기는 성립 요건 내지 효력 요건으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효력, 물권 변동에 대한 효력 요건으로서 등기를 해라. 효력. 그렇지만은 전세권 같은 거는 성립 요건으로서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성립 요건이라 하든 효력 요건이라 하든 일단 지문사항은 맞는 걸로 보시기 바랍니다. 맞대.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해는 효력은 법률 행위로 인해서 물권 변동이 날 때는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전적 효력, 변경적 효력, 경정적 효력이에요. 네. 그래서 시험 책에는 성립이라 되어 있어도 여러분들 이해는 효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야 이제 머리 사고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참고로 그러면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 토지가 필지 수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등기된 필지 수하고 이 대장이 더 등록 필지 수가 많다. 왜 그러냐? 뭐 때문에 물어요. 자, 토지대장에 등록된 필지 수하고 땅 필지 수하고, 땅은 필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등기부에 등기된 필지 수하고 봤을 때 이게 더 많아. 부동산 표시해 봤을 때 이게 더 많은 이유가 뭐 때문이냐 물어요. 그거는 지적은 직권 등록주이기 때문에 다 등록이 돼요. 이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땅 등록 다 돼버려요. 대장상. 이해됩니까? 그렇지만 등기는 직권으로 등기합니까? 신청합니까? 신청해요. 신청. 그리고 우리 건물에 대한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보존등기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해요, 안 해요? 과태료 보존등기 안 하셨어? 안 하죠. 예. 대장은 등록해 놓으면 되거든요. 그럼 토지든 건물이든, 그럼 대장 등록이, 자, 우리 등기 공부하실 때 항상 부동산에 대한 원시 취득이 있고,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이 있는데, 원시 취득 시에는 선대장 등록, 자, 먼저 대장 등록하고 후 보존 등기, 이렇게 하시고, 그럼 승계취득 같은 경우에는 먼저 대장 등록부터 먼저 해요. 이전 등기부터 먼저 해요. 그죠? 이전 등기죠. 그죠? 이제 부동산 처음, 신축 건물 생각해요. 신축 건물. 그 건물을 처음 신축하셨을 때는 보존 등기부터 먼저 해요. 건축물 대장 등록부터 먼저 해요. 그렇죠? 건축물 대장 등록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토지든 건물이든 먼저 대장 등록을 하셔야 돼요. 대장 등록하시게 되면 대장상 소유자가 있으니까 그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보존 등기 하실 때, 소유권 보존 등기 하실 때 대장을 떼와야 돼요. 그러면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결국은 대장이다, 이렇게 보세요. 물론 또 그 소유권 확인 판결이라든지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판결서가 있습니다.
토지 같으면 국가를 상대로 판결받아야 돼요. 토지는. 그다음 건축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전에 한번 출제되었습니다마는 시험에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승소 판결받은 자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어 없어요? 건물에 대하여 여러분이 소유자임을 국가를 상대로 판결받았을 때 보존 등기 할 수 있어 없어요? 아, 국가를 상대로 했는데 안 되겠나? 그 전에 판례가 하나 있었어요. 국가를 상대로 승소 판결받은 자가 건물에 대하여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면 틀린 질문입니다.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판결받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님이 여러분 소유자임을 도장 꽝 찍어가 증명해 준 서면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보존기 신청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건물. 보존기 신청할 수 있지. 그러니까 건축물은 항상 건물은 국가 상대로 하면 틀립니다. 이거 함정입니다. 건물은 국가 상대로 소송하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판결받아야 됩니다. 그 판결서가 있든지 아니면 또 건물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여러분 소유자임을 증명해 준 서면이 있다면은 그 서면을 첨부하셔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하면 맞는 지부입니다. 그렇지만은 건물을 만약에 출제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승소 판결받은 자가 건물을 출제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승소 판결받은 자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하면 틀린 지부입니다. 그렇죠.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하면 맞아요. 그리고 또 시험에 만약에 출제자가 등기 시험에서 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토지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님이 여러분이 소유자임을 증명해 준 서면이 있다면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 토지는 국유거든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님이 여러분의 소유자임을 증명해 준 서면이 있다고 해서 등기 신청 안 받아줍니다.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는 교수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나 모르시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꼭 좀 토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님이 증명해 줄 수 없습니다. 예, 됐죠? 토지와 건물하고 구별하시고. 자, 그러면 먼저 자, 원시 취득은 신축 건물 생각하시는데 신축 건물이나 신규 등록, 토지 같으면 신규 등록입니다. 먼저 대장 등록하고 그 다음에 후에 보존 등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장 이게 소유자임을 보존 등기 신청할 때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돼요. 이게 대장이 토지 대장이든 건물, 여기는 토지 대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승계취득은 매매나 증여나 여러 가지 하고 땅을 사고 팔고 할 때 먼저 이전 등기 먼저 합니다. 이전 등기를 하고 먼저 이전 등기하고 후 대장 정리합니다. 후 대장의 소유자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 고로 우리 등기 신청을 매매로 이전 등기 신청을 당사자가 신청하면은 등기 여러분 앞으로 이전 등기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관은 시군구청에다가 여러분 소유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세무서하고 통지를 해줍니다. 아셨죠? 통지해 줍니다. 세무서도 알려줘야 되죠. 세금 주체가 바뀌었어요. 부가 의무자가 바뀌었으니까. 자, 요걸 아셔야 나중에 등기 문제에 이해가 됩니다. 이거 모르시면 이해 안 돼요. 꼭 저거 우리 원시득 했을 때하고 승계시득 했을 때하고 요 순서를. 그리고 또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대장이 우선합니까? 등기가 우선합니까? 대장이죠. 대장. 뭐 지목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 지보이라든지 이런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들은 대장하고 등기하고 불일치한다. 그럼 대장상의 지목은 답으로 돼 있고 등기부상에는 뭐 과로 돼 있다든지 이래 되면은 대장을 맞춰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권리에 대한 것이 만약에 소유권자가에 대해서는 등기가 우선합니다. 이게 승계취득했을 때는
원시 취득일 때는 당연히 대장상 소유자죠. 원시 취득일 때는. 그렇지만은 이미 매매가 이루어지고 뭐 소유권이 변동이 막 일어났다면은 등기가 우선합니다. 그게 등기가 우선하고. 자, 요거 꼭 좀 구별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예, 넘어가시죠. 그다음 18페이지에 지적과 등기의 일치만금. 거기 등기는 원칙 일치돼야 되는데 방금 불일치하면은 토지하고 권리관계하고 어딘 게 우선하는지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등기의 그 촉탁 등기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촉탁이라는 거는 우리 그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인 특히 법원이에요. 법원 판사가 관할 등기소에다가 등기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등기를 촉탁 등기라고 합니다. 촉탁 등기. 그 부탁해요. 어감도 부탁이란 말이나 촉탁이란 말이나 어감 비슷하죠. 그러니까 촉탁 등기란 거는 우리 국가기관이 관할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부탁해서 하는 등기를 촉탁 등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그 부동산 처분 제한 등기라든지 또 경매 신청 등기라든지 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라든지 이런 등기들은 촉탁 등기로 이루어집니다. 촉탁이 이루어지고 근데 우리 토지 이동, 아까 우리 토지 이동이 있으면은, 자, 여러분들이 토지를 분필을 하신다든지 합필을 하신다든지 또 지목을 바꾸신다든지 이러려면은 등기소에 가셔야 돼요, 구청에 가셔야 돼요. 땅을 합필하려고 합니다. 합필하는 이유는 뭐 거래상이나 또는 뭐 건폐율, 여러 공부에서 말하는 건폐율을 높이시려면은 토지를 합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합필을 하시려면은 구청 가셔야 되죠. 시군 구청에 가셔야 됩니다. 행정기관. 그럼 지적소관청, 그죠? 우리 여기서는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에 가셔서 60일 이내에 60일입니다. 이동 신청 기간이 60일 이내인데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냥 들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시군 구청에 가셔서 이동 신청을 하시면은 시군 구청에서는 합필을 해 드립니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뒤에 합필 요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합필하면은 등기부상에는 변경 등기 해야 되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변경 등기 하러 또 등기소에 또 법원 산하에 등기소 가셔야 돼, 안 가셨대요? 할 일 없으면 가시 있어.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촉탁으로. 제가 그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필이나 분할이나 지목 변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동 신청을 시군구청에 지적소관청에 하시게 되면은 이동 정리를 하고 그 시군구청에서는 여러분 변경 등기를 그 관할 등기소에다가 부탁해요. 여러분 가실 필요 없습니다. 등기법에서는 변경 등기를 뭐 1월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래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의 토지 이동이 있으면은 이동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그 이동 정리를 하고 시군구청에서는 관할 등기소에다가 부탁해요. 변경 등기를. 이분 땅 합필했습니다, 분필했습니다 라고 관할 등기소에다가 부탁하면은 그 관할 등기소에서 변경 등기를 해드립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변경 등기 하러 가실 필요 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아니, 이동 신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지를 분할하신다, 합필하신다, 지목 변경하신다 이런 거는 시군구청인 소관청에다가 이동 신청하시면은 등기는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촉탁 등기로 해주고. 근데 이 토지 이동 사유 중에 방금 뭐 분할, 합병, 뭐 지목 변경 이런 이동 사유들이 있을 때는 촉탁 등기로 이루어지는데 딱 유일하게 이동 사유 중 촉탁 등기 대상이 아닌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시험에 출제합니다. 이런 게 출제돼요. 자, 토지 이동 사유 중 촉탁 등기 대상이 아닌 경우는 신규 등록. 요거 정답이에요. 신규 등록이다. 신규 등록은
언제 한다 했죠? 그 원시득이고 간척사업, 그죠? 간척지, 새만금 그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간척지라 하죠. 예, 간척 사업한다, 뭐 간척지다. 근데 사실은 이 갯벌을 메꾸는 그 작업을 환경단체에서는 찬성해 반대해요. 왜 반대합니까? 갯벌이 바다의 오염을 정화시키는, 바다 오염을 정화시키는 그 공간이 갯벌이에요. 그게 모든 쓰레기들 밀물도 들어와서 이거 정착돼 가지고 썩어 가지고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먹고 소화시키고 또 정화시키는 게 갯벌인데, 이걸 메꾸니까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그죠? 어떤 날은 또 다시 파낸다는 나라도 있는데, 일단 뭐 우리 간척지는 사실 갯벌이 바다에 정화작용하는 그런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게 간척지를 메꾸는 게 신규등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바다 갯벌 메꿨을 때는 신규등록이고, 자, 그다음에 저수지 메꿨다. 저수지, 여기 뭐 경산에 뭐 저수지가 있는데 그 못을 뭐 영대 옆에 남매지 메꿔가지고 메꿨어요. 그건 뭐로 해야 돼요? 수면, 공유수면 매립, 그 신규등록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뭔데요 그럼? 그건 유지죠, 유지.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죠, 유지. 이미 지목은 유지되게 지목 변경이 되지, 그렇죠? 저수지를 메꿔왔다, 그러면 유지는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는 지목 변경이고, 그렇지만 갯벌을 메꿔왔다, 여기서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거는 바다입니다, 바다. 그 바다를 메꿨을 때는 그런 그 신규등록입니다. 이게 공유수면 매립이에요. 아까 저수지 메꾼 거는 공유수면 매립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지목 변경입니다. 요거는 요거는 수면 매립. 수면을 매립했다. 여기서는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 우리 그 국가 유지가 국가 소유라 하더라도 지목은 유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거든 국가 거든 그는 지목은 그대로 유지입니다. 유지고 소유만 단지 어느 단체장, 지방자치단체 소유냐, 그 점이고요. 우리 여기서 공유수면 매립을 할 때는 바다 메꾼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때는 신규등록이고, 이때 지번 붙이는 방법은 인접지의 본번에다가 부번을 붙인다, 이렇게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에 촉탁등기, 자, 대부분의 토지 이동사유가 있을 때는, 이동사유는 다 변경등기를 촉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 촉탁합니다. 여러분 직접 신청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규등록 요거는 유일하게 신규등록 요거는 촉탁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꼭 알아놓게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거기 갈로 3번에 별표하시고요. 갈로 3번에 지적소관청은 아까 우리 대장하고 등기하고 그 토지에 관한 표식하는 말, 여기서 부동산의 표식하는 말 동그라미, 표시. 항상 우리 부동산의 표시, 여기서는 토지에 관한 표시인데, 이거는 건물이든 토지든 대장이 우선합니다. 대장. 고로 일치 안 하면은 관할 등기소에다가 통지를 해줘야 되죠. 이때 통지받은 관할 등기소에서는 직권으로 바로 변경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한테 1월 이내에 변경 등기하라고 통지해 줍니다. 근데 1월 이내에 안 하면은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할 수 있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네. 아까 이동 신청이 있었을 때는, 땅 주인인 여러분이 변경 등기 신청하신 게 아니라 했죠? 예? 촉탁한다 했어요, 그죠? 여기서 신청은 뭐냐면 불일치할 때, 예, 대장하고 등기하고 부동산의 뭐 예를 들어서 지목이라든지 뭐 면적이라든지 이런 토지에 관한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등기소에다가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적소관청이 보관하고 있는 대장이 우선하니까. 예.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용어 정의의
별표 3개 해놓으시고요. 용어 정의 별표 3개. 매년 한 문제입니다. 지적 측량. 측량은 우리 면적이라든지 경계라든지 좌표라든지 이러한 것을 정하기 위하여 측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여기 지적 확정 측량은 도시개발 사업 구호를 치죠. 도시개발 사업.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한 지역의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합니다. 또 아주 지번에 가면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을 또 출제를 해요.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다시 지금 원래 재조사하고 한다는 거 라디오에 공고를 많이 하죠. 삐뚤삐뚤한 땅을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홍보를 하던데, 예. 자, 그 다음에 측량 기준점. 기준점은 우리 측량의 정확도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합니다. 기초 측량.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수행자. 수행자 하면은 두 가지. 거기 공사, 동그라미, 업자, 한자, 등록 한자. 그러면 원래는 과거에는 우리 헌법 위헌 판결 받기 전에는 대한지적공사 구 명칭이 대한지적공사 독점했어요. 측량을 하다가 위헌 판결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나 요건 자격 갖추면은 시도지사한테 등록해서 측량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등록업자하고 그 다음에 한국국토정보공사 구지적공사입니다. 두 이제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측량 성과 결과죠. 결과. 그 다음 소관청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20페이지 넘어가시죠. 공부.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기지자표 등록부. 그럼 우리 지적에는 도해 지적과 수치 지적으로 이렇게 크게 이제 둘로 나눠지는데, 아까 우리 임야도 지적도 도면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뭐 답, 전, 과, 목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걸 도해지적이라고 하죠. 도해 그림으로 풀어놓은. 그러면 도해적은 임야도와 지적도죠. 임야도와 지적도고, 그 수치적은 여러분 수학 공부하셨지만 x축 y축 있으면은 요 좌표로 x축 y축의 좌표로 이 나타낸 게 수치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좌표 등록부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그 대신에 이거는 누구나 땅 모양이나 위치나 이런 걸 쉽게 읽을 수 있어요. 누구나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해도가 높죠. 그렇지만 이 수치적으로 되는 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읽을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정밀도는 높습니다. 정밀도는 좀 떨어지고, 이거는 비용이 적게 들고, 이거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정밀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지적은 그림으로 풀어놓은 지적과 숫자로 기록해 놓은 지적,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우리나라 모든 지적 소관청이 보관하고 있는 공부입니까 아닙니까?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거는 토지가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보성 차밭 같은 땅은 이거로 기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경지 정리 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 사업을 한 지역에, 그런 지역 토지가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한 직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땅이라야 직각 종에서 수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시행한 지역, 필요한 지역에만 이게 보관하고 있는 거지 모든 지적소관청이 보관하고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도 다음 공부 중에 우리나라 모든 지적소관청이 보관하고 있는 공부가 아니고 일정한 필요한 지역에만 보관하고 있는 공부는 뭐냐, 시험에 나오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수치적이라 그래요. 수치. 예.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 예,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사항이 뭐냐 한 번씩 묻습니다.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용 규제 및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가격, 부동산 가격. 근데 공시지가는 없죠. 그죠? 우리 대장에는 공시지가 나타나 있어요. 그 대장상 공시지가는 우리 세금을 취등록세를 부과하는데 이제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그 다음 연속지도. 거기 연속지도 보시면은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 줄 수는 없죠.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 주시고요. 그 다음 21페이지에 토지에 표시해 가는 거는 뭐 쭉 소재, 지번, 지목, 좌표, 경계, 면적, 필지. 그 필지는 대통령령 하는 말고 동감시죠. 대통령령. 요걸 시험에 국토교통부령이니 뭐 이런 말로 바꾸어서 출제하면 틀린 걸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필지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관이 아니다. 그 다음 지번 부여지역. 자, 지번 부여지역은 동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번 부여지역은 동리인데 이때 행정상 동리냐 법정 동리냐 뭐냐? 법정 동리요? 행정. 이제 요 시험에 나오면은 행정 동리를 하면 틀렸고 여기 맞는 말이죠. 법정 동리. 근데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자, 그럼 법정 동리하고 행정 동리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예? 예, 지번은 법정 동리에서 지번 부여해요. 그게 행정 동리가 아니다. 행정 편의상 동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정 동리는 뭐냐면은 유라동 1, 2, 3번지. 그 다음에 양촌리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저런 일기 나온 동네 모르죠. 양촌리 뭐 234번지 뭐 이런 식으로 붙여나간다. 그렇지. 뭐 유라 1동 262번지, 유라 2동 몇 번지 32번지, 양촌 1, 2 뭐 몇 번지 이렇게 붙인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자, 시험 문제 지문에 우리나라 지번 붙일 때 행정상 지번을 붙일 때 만약에 유라 2동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번을 부여할 때는 유라 2동 32번지로 한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그냥 유라동 32번지지 유라 1동 2동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랬죠. 이거는 행정동리라 그래요. 행정동리고 이걸 법정동리라고 합니다. 1동 2동 3동 나누는 건 행정동이에요. 1, 2, 1이 이거는. 예. 자, 시험에 응용문제 나왔을 때 지번 붙일 때 유라동 서울 중심으로 출제를 해요. 서울 중심 동네 이름으로 무슨 동 이렇게 출제를 하더라도 혹시나 무슨 1동, 2동 이렇게 하면 틀린 걸로 답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계점. 이 경계점은 선의 굴곡점이다. 방금 우리가 그럼 도해 지역에서는 선의 굴곡점을 도해로 등록하고 직선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는 좌표로 나타낸다. 따라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토지가 불규칙적입니까? 규칙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칙적. 그런 반면에 도해지적으로 하는 땅들은 주로 불규칙적인 땅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토지 모양이 뭐 아무리 둥그리하 이래 생겨도 도면상에는 원형으로 이렇게 그린 게 아니고 여기 굴곡점이 있습니다. 굴곡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도면이 이게 도면이다.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도면 다 그려집니다. 직선으로.
예. 자, 그 다음에 이동. 아까 이동.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죠. 사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예, 축적. 이 중에서 축적 변경 또 테스트를 많이 하죠. 축적 변경. 축적 변경이라 하면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을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하거나 또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X 지문에 다음 축척 변경을 시험에 문제 내거든요. 자, 그럼 그 기출 문제에 다음 중 토지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해서 아까 등록 전환이라 하면 임야대장이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도와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 한다. 맞죠? 그죠? 등록 전환은 신규 등록이야 뭐 아까 공유수매를 매립하거나 미등록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걸 신규 등록이라 한다. 그 다음에 축적 변경이라면 지적도, 임야도의 축척을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또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 맞아 틀려요?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두 개 있어요. 틀린 거 두 개 있어요. 지문상. 어쩌고 저쩌고인데요. 자, 틀린 부분이 두 군데 있다 했어, 제가. 임야도 들어가면 틀렸어요. 지문의 함정입니다. 임야도 들어가면 틀렸습니다. 옛날 지적에는 임야도도 들어갔어요. 근데 왜 임야도 빼뿐나 하면은 아까 등록 전환하게 되면은 축척 변경은 당연히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즉 임야도의 축척은 6천분의 1이었었어요. 아까 산은 6천분의 1이었다가 등록 전환은 지적도로 옮겨 들어갈 때는 지적도는 1200분의 1로 작성되거든요. 도면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임야도면은 축척 변경에 해당된다 하면 틀려요. 알겠죠? 지문에 축척 변경을 시험 문제 내면서 축척 변경에 관한 개념을 문제 낼 때 임야도도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다. 지적도만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예. 저는 책임 안 집니다. 시험 문제는 오면은 여러분 틀리셔도 자, 임야도 들어가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걸 축척 변경이라 하지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 바뀌는 것은 축척 변경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X 표현한 거 이건 축척 변경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큰 데서 작은 축척으로. 그리고 또 만약에 응용 문제로서 1200분의 1 축척을 2400분의 1로 변경하는 걸 축적 변경이라 한다. OX. 예? 1200분의 1 축척을 2400분의 1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 한다. X. 또, 우리 더 큰데요. 2400분이 더 안 큽니까, 이거? 그럼 안 되죠. 작죠. 산수를 잘 하셔야 돼요. 저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교수님,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왜 1입니까? 하면서 나한테 와가 한숨을 따지더라고요. 그래, 공무원 시험 됐어요. 공무원 시험 됐는데. 여러분, 산수에 약하잖아. 그죠? 나중에 우리 그 문제에 지난번에 우리 기출 문제 한번 보면 나중에 봅니다. 여기 해설이 좀 잘못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아주 수정해 드릴게요. 산수 약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일단 요 시험에 1200분의 1에서 2400분의 1로 변경하는 것은 축적 변경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게
큰 축척이고 이게 작은 축척이거든요. 큰 데서 작은 거로는 축척 변경이 아니다.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예, 이거는 축척 변경에 해당된다라고 답해야 됩니다. 됐죠? 이제 응용 문제 나오면은 주의하셔야 돼요. 예, 이거 꼭 좀 실수로 틀리거든요. 축척 변경이라 하면 임야도는 들어가면 틀린다는 점. 지적도지. 지적도의 축척을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축척 변경이다. 따라서 임야도는 들어가면 틀렸고, 그 다음에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 해도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두 개 축척 변경에 관한 문제 나오면은 개념에서는 두 군데만 조사하시면 돼요. 임야도 말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그 다음에 큰 거에서 작은 거로 들어가 있나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죠. 22페이지 지적 측량입니다. 측량. 자, 거기 이제 오늘 측량 공부하셨는데 오늘 결석하신 분이 여러분한테 물어요. 오늘 뭐 배웠노? 이렇게 물어요. 몰라, 측량했다 하대.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오늘 오늘 3시간 공부하시고 오늘 결석하신 분이 여러분한테 오늘 뭐 배웠노? 이런 물으면 몰라, 측량했다 하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측량 기간도 배웠고 측량 방법이라든지 또 측량 절차라든지 뭐 이런 걸 공부했다. 이렇게. 그다음 또 측량했을 때 또 부당하게 측량했다면은 측량 적부심사, 청구 절차 이런 게 시험에 테스트합니다. 예, 보죠. 자, 22페이지 보시면 즉 측량의 목적은 아까 우리 토지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경계라든지 좌표 이러한 것을 정하기 위하여 측량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측량의 종류에는 크게는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이때 기초 측량이란 말은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 이때 지적 기준점은 제일 먼 거리에 설치되는 게 지적 삼각점입니다. 지적 삼각점은 보통 간격이 2km에서 5km 간격으로 설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적 삼각점입니다. 요거는 2km에서 5km 간격으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보조점은 지적 삼각 보조점은 1km에서 3km로 간격 설치하고, 그 다음에 도근점은 50m에서 3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도면상에는 표시는 삼각점은 원형의 십자 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삼각점 표시가. 그 다음 보조점은 까맣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도근점은 그냥 흰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도면상 주고 요 그림이 요거 딱 나타나 있으면 요거는 지적 삼각점 설치 표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면상에. 그럼 50m에서 300. 50m에서 300m. 이거는 킬로미터고. 근데 여러분 길거리에 가시다 보면은 지적 도근점은 많이 보여요. 이렇게 가시다 보면 바닥에 쇠붙이로 이렇게 도근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 동네 제가 오늘 처음 못 봤는데 여러분 이제 길 가시다가 뭐 도시가스 표시되는 거 보고 도근점 하면 안 돼요. 바닥에 쇠붙이로 땅바닥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지적 도근점 하면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삼각점은 2km에서 5km 간격으로 설치를 하고, 요거는 1km, 3km. 그러면 이거 시험에 나오면은 그 기록 기업 2, 5, 1, 3, 5, 3 이렇게 하시든지 시험에 아직 기출을 한 번도 안 됐습니다만은 요건 한번 출제되었습니다. 요거는 뭐냐 물어요. 삼각점. 그러니까 삼각점 표시하죠. 여기 반거리 요건 여기 삼각점이니까 삼각점 이렇게 기억하시고.
보조점, 도근점. 이오, 우리 애기들이 좋아하는 요구르트 이오가 있어요. 이오, 이오. 자, 그 다음에 세부 측량은 상세할 세자, 세부 정확하게 측량하는 경우를 세부 측량이고, 23페이지 도표 보시면 됩니다. 자, 23페이지 도표 세부 측량에 해당되는 거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해면성 말소. 해면성 말소란 말은 우리 바닷물이 늘어나서 서해안 바닷가에 있는 땅이 바닷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해면성 말소. 그러면 전부 여러분 서해안에 있는 땅 한 필지 모두 물에 잠겨버리면은 측량 안 해도 되지요, 그죠? 예? 그렇지만 일부 물에 잠겼다면은 측량해야 돼, 안 했대? 해야 되잖아, 그죠? 일부 물에 잠겼을 때 측량. 거기 그러면 해면성 말소를 할 때는 일부라고 해놓으면 되죠. 일부. 한 필지 모두가 물에 잠겨버리면 측량할 필요 있어, 없어요? 예? 없잖아요. 물에 응? 그죠? 한 필지 다 물에 잠겨버렸다. 자, 그 다음에 등록사항 정정, 축적 변경, 공부 복구. 그 공부 복구하는 말 동안 공부 복구란 말은 지적도가 도면이 없어졌어요. 불 탔다든지 이때 공부 멸실, 공부가 멸실되면은 이걸 복구를 해야 돼요. 옛날에 등기소 대구지방법원 보관하고 있던 등기소 보관하고 있던 등기 화저로 다 전소돼 버렸어요. 그 종이로 기록하는 시대에. 옛날에 여러분 수학 산수 이거 숫자 개념이 좀 부족한 분들을 보고 니 어느 학교 나왔나 물어봐. 압니까? 마산상고요. 마산상고 공부 잘했어요. 부산상고 그다음에 거기 뭡니까 김 대통령 목포상고 전부 대통령 출신 분들이에요. 부산상고 노무현 대통령, 마산상고 옛날 상고가요 굉장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입학했어요. 근데 광주상고도 왜 계산 못한다 해요? 아니 계산 잘못하는 사람 보고 덧셈 뺄셈 잘못하는 사람 보고 네 학교 어디 나왔나 하면 마산고 나왔다. 그렇죠. 예, 잘하시네요. 그게 이제 공부가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그 당시 학적부가 불 다 타pus어요. 마산고 불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고등학교도 안 나오는 놈이 무조건 마산고 나왔다 하는 거라 이게. 학적이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런데 계산을 못해. 수셈이 약해 이거. 그래서 보통 이제 계산 못하는 분 보고 못하는 사람 보고 얘는 마산고 나왔나? 자 마산고 나왔나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유행어가 나돌았어요. 근데 지금 마산고 나온 분 여기 있으면 기분 나빠하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게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유행어가 어원이 그런데 그만 공부도 우리 멸실되게 되면요 복구를 해야 돼요. 아셨죠? 근데 등기부는 지금은 멸실될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산화되면서 모두 그 USB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모든 서류들도 청도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는 등기부 옛날에는 이제 종이로 기록하는 시대는 저장 안 되던 시대에는 멸실회복 등기라는 게 있었어요. 멸실회복 등기라는 게. 우리 부동산은 멸실 등기는 언제 하느냐? 멸실. 부동산이 일부가 멸실되면은 부동산 일부를 건축물을 철거하셨다. 3층짜리 건물을 2층으로 1층 뜯어붓어요. 3층. 자, 일부 멸실. 또 단독주택, 농가주택 가면 사랑채 뜯어붓다든지. 자, 일부를 멸실시켰을 때는 멸실 등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등기? 그렇죠. 멸실 등기란 거는 전부 멸실했을 때 멸실 등기를 합니다. 일부 멸실했을 때는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일부 멸실은 변경, 전부 멸실은 멸실 등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멸실 회복 등기란 지금은 안 출제 안 합니다만은 멸실 회복 등기란 멸실 등기를 다시 회복하는 거다 하면 틀립니다. 그건 출제 안 하고
그렇지만 지적 공부를 복구한다는 것은 멸실됐을 때 하는 걸 복구 측량이라고 합니다. 복구 측량이고, 그 다음에 공부 제작성. 자, 지적 공부를 제작성한다 할 때도, 이 제작성할 때도 측량해야 돼요, 안 했대요? 이거는 측량을 안 한다라고 답해야 돼요. 이건 측량 안 하고, 이건 측량해야 된다. 복구 측량해야 된다. 그 출제자가 지적 공부를 복구하거나 제작성할 때 측량을 한다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공부를 복구하는 거는 복구 측량합니다, 이게. 복구하는 거는 멸실됐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를 제작성한 거는 언제 하냐면, 이거는 공부가 정밀도가 떨어졌을 때, 정밀도가 떨어졌을 때. 이게 뭐냐, 도면이 오래되면은 이 잉크가 퍼져가지고 정확도가 떨어져요, 이게. 도면이. 그러면 그때는 도면을 새로 그려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미 측량되어 있는 면적이 있으니까 도면만 새로 그리면 돼요. 제도로 하면 돼요. 예. 자, 공부를 제작성할 때는 측량할 필요 없다, 이럴 것이고, 그렇지만은 멸실되고 복구할 때는 복구 측량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넘어가셔서 지적 측량 방법에는 평판, 전자. 근데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량하느냐, 이거는 우리 측량 기사 시험에 알기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요런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만 공부하면 됩니다. 평판, 전자, 경위, 전파, 광파, 사진, 그 다음에 위성. 근데 거기 광파는 없죠, 그죠? 음파. 광파는 있는데 음파는 없어, 음파. 음을 보내가지고 면적을 측량할 수는 없어요. 음을 보내가지고는 수심의 깊이는 잴 수 있습니다만은, 면적은 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파는 X,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출제하는 거, 제일 밑에 24페이지 그 도표에 별표 3개 해 놓으시고요. 4번. 자, 우리 책에는 뭐 3번 출제됐다, 2번 출제됐다, 이렇게, 3번이가. 3번 나왔다 하면 되겠지만 사실은 계속 나와요, 이게. 자주 나오는데. 지적 측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와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그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해당되는 거 공부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것만 공부해 놓으십시오. 그건 출제할 때는 그 함정으로 지적 측량 대상에 안 되는 걸 넣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출제를 하니까 그만 이해를 하십시오. 외우지 마시고. 소재 변경 한다는 말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소재가 뭔데요? 유라동에 있던 땅이 저기 수성동으로 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가죠. 그럼 소재 변경은 언제 돼요? 그 땅이 그거 있지, 어디 갑니까? 몰래 메꾸는 게 뭐예요? 소재 변경이 언제 돼요? 우리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우리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생각을 하셔야 되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인데. 뭐예요? 소재 변경. 그렇죠. 예. 소재 변경은 결국은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뀐 거 아닙니까? 행정구역 명칭. 예? 그렇죠. 소재가 유라동이 뭐 다른 동으로 갈 수 없잖아요. 예. 유라동이 다른 동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소재 변경이죠. 그죠? 자, 그 다음 지번 변경, 그 다음 지목 변경, 합병. 이거는 측량을 할 필요 없죠. 그러면 지목 변경이라든지 지번 변경이라든지 합병은 더하면 되니까 분할을 할 때는 측량해야 됩니다. 시험에 합병을 넣어가지고 측량한다 하면 틀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측량할 필요 없는 경우 꼭 좀 소재가 바뀐 것, 지번이 바뀌었을 때, 지목이 달라졌을 때, 용도만 달라지지 면적 달라진 게 없잖아, 그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합병 마찬가지. 합병은 한 필지,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등록하는 걸 합병이라 그래요. 그러면 면적을 더하면 되니까 측량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럼 뒤에 가면 우리 땅을 합필할 수 있나 없나 시험에 테스트를 해요. 여러분 두 필지 땅이 있을 때 그걸 한 필지로 신청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요걸 이제 시험에 또 출제하니까 조금 쉬었다가 뒤에 보도록 하십시다.